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성경영론 11-3 카카오스러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사례이기 때문에 11-3은 조금 딱딱했던 이론에서 좀 부드럽겠습니다. 그 전에 11-2에서 못했던 내용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내 하위 부서 팀 단위에서 긍정 감성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감성 문화는 상징, 규범, 가치 팀 구성원들의 기본 가정으로 구성되는데 팀에서 원하거나 억제되어야 하는 감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파괴적인 부정적 감성과 행동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약자를 괴롭히거나 험담하거나 뒤통수 때리기와 같은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관리할 때 부정적 감성의 확산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팀 단위의 긍정 감성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성 경영의 우수 실천 사례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건강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그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구성원의 감성을 이해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긍정 감성을 자극해서 긍정적 조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감성 경영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경영을 생각하고 이벤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이 공통적 기업들을 보면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있고 구성원을 존중하고 유머, 재미, 자부심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구성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이 감성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기업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경영 관행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만이 감성 경영을 실천하고 성공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예를 계속해서 들어볼 건데요. 이렇게 우수 실천하는 건강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봤더니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제도와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급여나 근로 조건보다 직원들이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만족하면 고객도 만족한다는 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업무 환경과 복리 후생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업무 환경이 굉장히 좋음을 알 수 있죠.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의 업무 환경을 보면 환상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고 그런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 경력 개발을 위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경력 개발을 위해서도 기업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베스트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감성 경영을 통해서 건강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성으로 생산성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성원의 열정과 몰입, 활기찬 조직 분위기 형성으로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고 경쟁 기업에 비해서 높은 경쟁적 우위를 가진 걸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감성 경영 실천 사례를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르면 11-3 카카오스러운 조직 문화인데요. 베스트 실천 사례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감성 경영 실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서서히 일하는 것, 이게 카카오의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킥보드를 타고 회의실을 오가는 자유로운 분위기, 킥보드를 타고 회의실을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도 대표와 가까운 거리 책상에서 한 공간에 어울려서 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실제 카카오 사무실에서 서서 일하는 스탠드족 이런 직원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서서 일하면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시야가 넓어져서 사고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많다는 이렇게 공감대가 회사 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서서 일하는 직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의 또 중요한 이름은 영어식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나라 말은 존칭어와 경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죠. 낮춤말도 없지만 높임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격차를 줄이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한항공이 사고가 많이 났을 때 미국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부기장이 기장한테 비행하는 중에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 정도의 상하관계에 권력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위험했을 때 급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영어식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어 이름 같은 수평적 소통은 동료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업무 처리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격식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로운 생각을 주고받는 게 창조적 가치를 만든다고 믿는다. 이렇게 카카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가장 중요했던 호칭이나 이런 것을 영어식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카카오의 또 감성 경영의 실천 사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카카오 아이트라는 내용에서 사내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댓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매주 수요일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전체 미팅을 통해서 회사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된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의 아주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죠. 또 이 감성 경영으로 아주 성공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쉬는 날이 많아서 망한 회사는 없다는 이 내용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미라이공업은 상식 파괴 경영을 했던 아주 유명한 경영 사례입니다. 연간 휴가가 140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3, 4개월에 가까운 시간에 휴가를 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식 파괴 경영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된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크게 성공을 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직원이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없고 명령 금지가 있습니다. 협의하고 협조해야지 명령 금지를 내고 정년을 70세로 보장합니다. 또 퇴근은 4시 45분에 하고 또 어쩔 때는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기 설비 회사로 미라이공업은 유명합니다. 또 영업 목표나 생산 목표를 사원들 개개인이 직접 설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알아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맡겨준다는 것이죠. 또 이 회사는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 경쟁적인 인사 제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야마다 사장은 91년 상장을 당시에 이름 적힌 쪽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풍기에 날려가지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쪽지부터 과장 승진을 시켰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유머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이 정도로 조금 편한 감성 경영이었다는 거죠. 그 후엔 또 한 번은 볼펜을 던져서 과장을 정하기도 했답니다. 이 미라이 공업의 야마다 사장은 아주 되게 독특한 경영을 했는데요. 기업엔 일을 잘하는 사람이 20%, 평균적인 사람이 60%, 그리고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20%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미라이공업 내용이 140일 이렇게 휴가를 주는 회사인데, 효율과 경쟁, 목표 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원들을 믿고 감동시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성장과 회사 성장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미라이공업은 아이디어 상품 1만 8천 종 중에서 90%가 특허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원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상품이 90%가 특허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템 수가 18,000종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립 40주년에는
전 직원을 해외여행을 갔다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은 회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자기 생활이 즐거워야 회사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회사는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보다 가정을 소중히 할 것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직원들한테 140이라는 휴가를 주고 그 편하게 가정을 더 소중히 할 것을 강조하는 과정 중에 이 회사는 90%의 특허 상품이 나올 정도고 또 창업 이래 적자를 한번 내본 적이 없는 회사고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종업계와 점유율을 비교했을 때 1위를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경상이익률이 15%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본 업계 평균 경상이익이 3%라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경영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익률이 15%가 어떻게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큰 기업에서는 1%가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상이익을 15% 내는 기업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라이 공업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은 넷앱에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직원에게 끊임없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각 지금 그 대용량 저장 장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회사에 근무했던 부사장들 그리고 전 네뎁 회장 3명이 이렇게 네뎁을 창업합니다. 창업자 3인방이 더 작고 더 쉬운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뭉쳤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업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맡기기 위해서 영업한 사람이 영입한 사람이 톰 멘도자라는 네뎁 부회장입니다. 그 시기에 63세였는데요. 이 양반을 영입합니다. 그래서 1995년에 네뎁에 기업 공개를 진행하면서 네뎁의 영업 조직뿐 아니라 독특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던 유명한 CEO의 멘도자 이분의 내용의 역할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멘도자 부회장은 네뎁 인사와 기업 문화, 혁신과 리더십 활동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스탠퍼드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쳤는데요. 경영대학 이름을 워낙 이분이 유명하니까 멘도자 경영대학이라고 바꾸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성공 스타로 소문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네뎁은 우량 기업을 뜻하는 나스닥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고요. 포춘 500대 기업 등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춘 선정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일하기 좋은 다국적 기업에 3년 연속 3위권에 뽑힐 정도로 좋은 기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명성이 날 정도로 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멘도자 이 사람은, 이 네뎁 부회장 이 양반은 어느 회사든 직원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뛰어난 성과로 보답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회사가 자신의 노력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 철학이 전 세계 네뎁 직원들에게 신뢰와 통합, 그리고 리더십과 간결성, 적응력과 팀워크 등의 가치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냐, 취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직원 하나가 빠져나갔을 때 기업은 엄청난 큰 흔들림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명 연예인이 스타이듯이 미국은 유명 CEO가 우리나라 연예인처럼 대중의 스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CEO가 온 것만으로도, 영입된 것만으로도 회사가 바뀔 수 있는, 회사 인기, 인지도, 신뢰도가 바뀔 수 있는 요인으로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미국 문화인데요. 여기에서 멘도자 네뎁 부회장은 스타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멘도자 이 부회장은 일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네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직장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만들어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직원들은 직장에 적응도 잘하지만 열정을 갖게 된다. 결국은 고객과 협력사 안에 좋은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업 문화는 직원들이 스스로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뎁의 기업 문화는 20년 전 신생 기업이었던 회사 매출액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만큼 기업 문화는 회사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네뎁은 매주 화요일은 과일데이라 그렇게 해서 과일을 먹는 날 또 만들고, 또 금요일은 베이글데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친목을 다지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사내 봉사자들끼리 회사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회사 임직원들과 협력사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걷기 대회도 하고, 또 자원봉사를 위한 유급 휴가를 주기도 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골수 기증도 장려하고, 자녀 입양 시 보조부모 혜택을 주는 등 사회하고도 연결해 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토리지 저장장치죠. 대용량 저장장치 스토리지 운영체제 1위, 또 스토리 시장 2위 업체 네뎁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네뎁도 마찬가지로 수평적인 기업 문화 이런 내용인데요.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CEO 그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하루 평균 10통 이상의 칭찬 전화를 건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직하는 것, 전문 엔지니어 직원들, 경력 직원들이 빠져나갔을 때, 중요 직원이 빠져나갔을 때 굉장히 회사는 위험에 직면할 때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직하는 이유가 단지 월급이나 직책 때문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일을 한 직원에게 감사 표시하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에 존중을 표하고, 또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전화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회사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네대 회사는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회사, 일이 행복한 회사,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 회사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런 회사다고 하는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주차 11-3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여러분이 바로 앞에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강의하는 게 되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유튜브 주소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찾기 내용에 구독을 죄송합니다. 구독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보고 쉬운 내용으로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